여러분 세금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세금이 되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세금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예 모르죠.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금이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잘 이해해 두시면 이제 사업과 관련된 세금뿐만 아니라 어떤 세금을 보시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종합소득세는 일단 이름에서 되게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일단은 소득세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앞에 이제 종합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한 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소득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소득의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구분은 사실 소득세를 얘기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종류를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을 해놨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밑에 퇴직소득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퇴직금인 거고, 양도소득은 뭘 샀다가 팔았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벌었으면 시세 차익이 났으면은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에 있는 이 6가지를 보면은 어떻게 구분이 된 거냐면 각각의 개인들이 버는 소득을 이제 하나하나 구분을 해본 건데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놓은 건데 우리가 버는 돈, 벌 수 있는 돈을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 있고 또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거 말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양도 시세 차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은 복권 소득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어떤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하면 또 너무 많고 복잡해지니까 대표적인 거 7개를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묶어가지고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까지 하면은 이제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냥 8가지로 구분을 해놓으면 되지 왜 이거는 6가지로 묶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따로 했냐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는 이제 소득은 이렇게 나뉘는데 이 소득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 근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소득은 그냥 묶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과세를 해요. 그걸 이제 종합과세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이제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해요. 따로따로.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따로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위에 종합과세 대상인 것들은 보면은 소득이 나오려면 계속 나와요. 연속적으로. 그죠? 이자 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계속 나오고 사업하면 매일 소득이 생기잖아요. 근로소득도 회사 다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잖아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근데 밑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아무리 자주 받아도 뭐 1년에 한 번? 그죠? 1년마다 회사를 옮기면 1년에 한 번 받겠죠. 그리고 보통은 뭐 4, 5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번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똑같이 한 1억을 받았다고 해도요 1년 만에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10년 만에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금액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들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죠. 집을 사서 팔았는데 똑같이 1억의 시세 차익이 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팔아갖고 1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그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그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긴 경우에는 따로 그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종합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는 이제 종합과세 대상인 이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를 이제 일단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세표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과세표준은 어떤 세금, 여기선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금액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왼쪽에 있는 6가지 소득의 합이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가지 소득의 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결손금을 뺀 게 이제 과세표준인데,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은 대충 6가지 소득의 합이다. 이제 과세표준을 알았으면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뭘 알아야 되냐? 두 번째는 세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세율이 뭐 10%, 20%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면, 그러면 과세표준에다가 10% 곱하면 이제 계산이 딱 나오는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 뭐냐면 우리 전기요금 같은 것도 누진요금제 있잖아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비싼 요금제를 이제 내게 되는 그런 것처럼, 종합소득세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라 해가지고 이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게 누진세율인데,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6%에서 45%까지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8,700만 원 벌면 24%만 내면 되는데 8,800만 원 벌면 35% 내면 세금을 100만 원 더 벌었다고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소득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그 구간별로 계산을 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1200만 원에는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인 3400만 원에 대해서는 15%, 그 다음에 4600에서 8800이면은 4200이죠. 거기에는 24%, 그 다음에 나머지 8800에서 1억까지 1200에 대해서만 35%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간별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상 버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800 이상 벌고 있다 그러면 그 이상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버는 거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이게 35% 낼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5%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소득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가 따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의 10%니까 3.5% 해서 더하면 38.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게 8%니까 그러면 벌써 4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 8,800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6.5%,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도 따라오고 모두 따라오고 하다 보면은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되죠. 그래서 소득이 적을 때는 세금 뭐 그냥 아나 모르나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소득이 이제 이렇게 높아질수록 세금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오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절세 전략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잘 아셔야겠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이제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그게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득의 합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과세기간을 알아야 돼요. 과세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종합소득세를 그냥 아무 때나 막 수시로 이렇게 거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그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특히 이렇게 누진세율인 세금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세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소득 과세표준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율이 낮아지니까 되게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요. 많이 벌어봐야 뭐 몇백만 원, 뭐 1-2천만 원 뭐 이렇게 벌겠죠. 그러면은 세율이 해봐야 6%, 15% 막 이럴 테니까 부담이 좀 적잖아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년 동안 번 이 6가지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벌게 되면 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번 이 왼쪽에 있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5월 달에 전년도 1월에서 12월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이제 종합소득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몇 가지 개념을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종합소득세인데 여기에서 좀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런 게 있죠. 세액공제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있다거나 홈택스로 신고한다거나 이러면 조금씩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무슨 연금계좌 이런 거 하면 또 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면은 뭐 청년 창업하면은 뭐 세금을 얼마 깎아주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세금을 좀 깎아서 내게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가산세 낼 게 있으면 가산세를 더하고, 좀 미리 낸 게 있으면 빼주거든요. 빼주기도 하고 미리 낸 거니까 좀 환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좀 미리 내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 해가는 게 다 미리 낸 거죠. 종합소득세 미리 낸 거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돌려주는 게 기납부세액을 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요. 그 중간예납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냈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미리 냅니다. 미리 내고 그 다음에 신고할 때 그거는 빼고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납부할 세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거는 다른 세금도 다 비슷하니까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일단 산출세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그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빼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가산세를 내요. 미리 낸 게 있으면은 그건 빼줘요. 근데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환급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아까 요 과세표준을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이 되는데,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냐? 과세표준은요, 일단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 그걸 종합소득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액을 구해요. 종합소득액은 단순하게 이 6가지 소득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종합소득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 여러분 소득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소득공제가 되는 걸 빼요. 뭐 부양가족 있으면 한 명당 150만원씩 빼주고,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 이제 다 소득공제 한다고 막 현금영수증 가족들 전화번호 쓰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내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받고 이거 하는 게 다 이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는 용어, 아까 세액공제라는 용어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용어들이 종합소득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세금들에서도 그 소득을 공제해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하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고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현금영수증 끊고 뭐 하고 하는 게 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소득공제를 받는 목적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특히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아무튼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요. 그런 다음에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뺍니다. 2월 결손금은 이제 결손금이라는 게 이제 사업소득에서 적자 나는 금액 있잖아요. 마이너스 소득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적자가 났어. 올해 번 돈이 마이너스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거를 향후 15년까지 2월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한 5천만 원 벌었으면은 작년에 손해봤던 3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빼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홈택스도 하나의 신고 프로그램인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냥 종합소득액만 잘 넣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뭐 기본적인 것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계산도 다 해주고, 세금 신고는 원래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할 때 세금 신고를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맡겨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요거예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소득을 계산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8가지 소득, 그죠?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버는 소득을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요 사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을 보시면 소득을 계산한다는 개념이 좀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그죠? 입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자를 뭐 10,000원 이렇게 받았으면 내 소득은 그냥 10,000원인 거잖아요. 그죠? 이자가 발생이 되면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았어. 배당금 뭐 한 10만원 받았어. 그러면은 배당소득은 그냥 10만원인 거잖아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월급 200만원 받았다 그러면 내 근로소득은 그냥 200만원 확정인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다른 소득도. 근데 사업소득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소득은 내가 오늘 장사를 해가지고 100만원을 팔았다 그러면 나의 사업소득은 얼마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지금 말씀드린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100만원을 팔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 뭐 물건도 사와야 되고 직원 인건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00만원을 팔았는데 내가 90만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90만원 빼서 10만원이 내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또 100만원을 팔기 위해서 한 300만원을 썼다 그러면은 내 사업소득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소득 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소득은 없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계산을 해야 된다. 사업소득이 얼마인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은 그냥 입력하면 되는데 다 조회가 돼요. 근데 사업소득은 계산을 해서 넣어야 돼. 근데 그 계산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방법을 정해놨어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근데 그 방법을 뭘로 하라고 정해놨냐면 장부를 써서 사업소득을 계산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장부라는 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계부 이런 게 장부죠. 다 적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팔았고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썼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쭉 써. 그래서 이게 다 쓰고 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판 거 있잖아요. 돈 들어온 거. 이거를 다 합쳐. 소득세법에서는 그거를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부에다가 다 쓴 거 중에 나간 돈 있죠. 내가 지출한 돈. 그거를 다 합쳐요. 그거를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은 이게 사업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계산을 장부로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부를 우리 가계부 쓰듯이 쓰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진짜 공책에다가 막 써가지고 계산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신고하면 국세청이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장부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장부는 이제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를 안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계신고, 추정해서 계산을 한다 해가지고 추계신고에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2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신고에. 그래서 총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이제 계산을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부를 안 쓰면 추계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를 안 썼으니까 가산세가 붙어요 또. 그래서 웬만하면 장부를 신고하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만 해도 사실 뭐 몇 시간 계속 뭐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개념 정도만 내 걸로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